안녕하십니까. 브레코리아 이민수 실장입니다. 오늘 지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이제 조금 그 원리와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레젠테이 형식으로 지금 다뤄볼까 하는데, 다소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 주의 깊게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기술적인 원리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는 영상을 만든 거니까는 좀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제품이 이제 좋다고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 퇴행성 관절염 보호대의 원리와 해외 연구 결과들을 기회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여 제가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이해를 위한 생체 역학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보호대의 원리, 그리고 관련 연구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소개에 앞서 혹시나 이제 제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간단하게 제 이력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는 2001년도에 이제 특수전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응급처치 임무를 위해 한 5년간 팀 의무 담당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인체와 관련된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운 좋게도 이제 군 복무 중에 야간에 이제 을지대학교 의공과를 졸업하게 되고, 이제 보호대 및 보조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국가고시 의지 보조기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다음에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이제 현재 저희 경쟁사인 옥서코리아의 전신인 박의지 재활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옥서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국내 기술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저를 주축으로 하는 기술 지원팀을 구성하여 그 아태평양 본부가 있는 호주까지 건너가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 각 제품별로 기능과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제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오서코리아를 퇴사와 동시에 미국 타운샌드라는 업체로부터 한국 총판을 맡아 2011년도 이제 프랑스 기업으로 인수합병 되기 전까지 총판 자격으로 다른 업체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 기능성 무릎 보호대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타운샌드로부터 이제 수입이 어렵게 되자 저는 이제 2010년 그 타운샌드와 함께 이제 병행 수입하던 블레드소 제품에 올인하기로 하고, 이제 201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5년도 미국 블레드소 경쟁사였던 이제 브렉과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규모가 좀 더 큰 업체인 브렉의 이름만을 남긴 채 블레드소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기존 제품들은 그대로 남아 이제 로고만 바뀐 채 국내에 공급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렉에 대해서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에는 그 돈조이라는 아주 큰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가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한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 회사와 이제 견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신체와 관련된 보호대 및 재활 장비를 생산하던 업체로, 블레드소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제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블레드소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이제 무릎 보호대에는 큰 기술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반면 블레드소는 창업자인 게리 블레드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고기능성 무릎 보호대가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 각 회사별 장점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제조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국내에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품들이 지금 이제 블랙 제품과 이제 블레드소 제품이 나오는데, 이제 이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블레드소는 조금 더 무릎 보호대가 좀 더 강점인 반면에 브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제 제품들이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뭐 이상 짤막하게 제 이력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염 보호대를 위한 기초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이 영어, 특히 의학용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용어는 알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키네매틱스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선 인체의 움직임을 주로 의미합니다. 키네틱스는 이제 운동 역학이라는 의미로 운동, 즉 힘과 토크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토크 모멘트는 이제 지렛대의 힘이 가해져 얼마만큼 회전력이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제 포스는 이제 위치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운동의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는 영향입니다. 이제 KA임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의 외 회전력의 준말로 무릎 내전 연골의 하중과 관련된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A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얼마만큼 이게 이제 감소되냐에 따라서 이제 연골판의 하중이 줄어드는 그 중요한 그 측정치를 갖다가 나타내는 결과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RF는 이제 지면 반발력으로 이제 보행 시 다리와 지면의 반발력을 의미하는 힘입니다. 이제 메카닉스는 힘이나 움직임의 간섭,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힘을 의미하며, 카덴스는 이제 보행 속도와 이제 바로스니는 인체 중심 기준으로 원위 부분의 과도한 안쪽으로 흰 각도를 O자다리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행 주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냐라고 싶기는 하시겠지만은, 이 관절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보행 주기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행 주기는 무릎을 통증을 발생하는 시기와 보호대가 작용하는 순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고, 이제 보행 주기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스탠스 페이스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발이 지면에 닿는 기간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입각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이제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쪽 다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대쪽으로 이제 반복되는 게이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페이스는 이제 유각기라고도 한국어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제 나온 이제 용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입각기 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아까 보행 주기랑 그 아까 용어를 갖다가 사용되는 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각기 때 어떻게 지금 그 지면 반발력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작용되는 그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입각기부터 이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한 교종압이 이제 작동되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부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딩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제 체중 부하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연골의 하중을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압이 이제 최대치로 작용되어야 할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연골의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또 무릎에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중 부하기 때 이제 지면 반발력이 최대치로 발생되면 이제 무릎 회전력이 아까 이제 GRF랑 그 다음에 KA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발, 목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발이 바깥쪽으로 약간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팔자걸음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팔자걸음을 많이 걸으실수록 이 무릎이 내측의 연골의 하중이 많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팔자걸음을 조금 피해 주셔야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갖다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행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다리 모형과 그 다음에 이제 바루스, 이제 내반슬, 그 다음에 이제 약간 X다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발거스라고 해가지고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다리별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연골의 하중이 이제 받는 부위가 틀려지게 되는데, 이제 내반슬 형태의 다리는 반월사 연골이 내측의 하중을 가해지는 때문에 보통 교정을 해주는 지주대가 무릎 내측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외반을 강제로 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외반술의 경우 반월사 연골판 외측의 하중이 가해져서 이제 지주대가 이제 바깥쪽에 위치하여 교정압을 제공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한 10명 중에 뭐 2~3명 미만으로 비율로 상대적으로 좀 내반술 빈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내반슬 보호대가 어떻게 외반슬을 유도하여 이제 작용하는지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주 측이 내측에 유도해 가지고는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외반을 갖다가 유도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OA 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골용 보호대가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갖다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소개로 이제 비교적 최근 조사 자료로 2020년 이제 게이트 앤 포스처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보행과 그 이제 인체 그 자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위한 보호대가 얼마만큼의 교중 효과가 있는지, 또 신체 길이의 변화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연구한 이 논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내반슬 보호대의 효과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무릎, 아까 KA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릎 내전 모멘트를 증명하는 게 뭐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이제 건강한 무릎을 가진 상대로 이제 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무릎이 건강한 참가자 32명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했으며, 이제 참가자들은 주로 이제 스트랩으로 교정하는 언로더 보조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제 제어된 속도로 이제 걷기를 이제 수행하였고, 이제 동일한 이제 보행 속도로 이제 유도를 하여 이제 그 결과치를 갖다가 얻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교정을 갖다가 제로로 만드는 상태니까 0으로 교정 없이 이제 한 상태랑, 그 다음에 최대치로 교정을 갖다가 작용을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해가지고는 그 측정치를 결과 데이터를 갖다가 얻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용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끈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외반슬을 이제 그 유도할 수 있는 보호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하드 타입 프레임 교정 방식이 아닌 끈으로 당겨서 하중을 줄여주는 언로딩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된 연구 결과에 이제 사용된 제품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과정으로 이 무릎 내전 모멘트, 즉 KAM이 외반 유도 보호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직 반발력이 얼마만큼 인지에 있게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얼마만큼 외반 유도가 일어나는 무릎 내치 연골의 하중을 줄여주는 데에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노란색 회전으로 지금 된 그 회인인데, 이게 이제 보행을 걸었었을 때 이제 바깥쪽으로 이 무릎이 넘어가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내측에 이제 연골의 하중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회전력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내측의 하중이 조금 줄어드는 연구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갖다 보면은, 이제 외반 보조기는 이제 선량 의존적 방식으로 발 뒤꿈치 착지 시 이제 무릎 굴곡을 갖다가 최소화하고 모든 긴장 수준의 보행 속도를 갖다 최소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반 유도 이제 그 보호대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KM 측정치를 갖다가 크게 이제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최대 장력에서, 그러니까 최대 장력이라는 말이 이제 교정력을 이제 최대치로 적용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호대가 이제 키가 175cm 정도인 참가자 사이에서는 이제 첫 번째 피크가 이제 무릎 그 외회전 이제 각도가 0.04 뉴턴미터, 약간 9.2% 정도 증가하고, 이거는 이제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이제 155cm인 참가자 사이에서 첫 번째 피크의 이제 무릎 외전 각도가 이제 0.03 뉴턴미터, 반대로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좀 더 무릎이 이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걸 이제 방지해줬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75 이상의 시험자와 그 다음에 이제 155 정도의 시험자를 나누어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제 교중 효과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이제 키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게 아마 이 결과에서 이제 도출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보행 속도 및 이제 그 무릎 외회전 결과의 결과를 보여주면은, 이제 뒤꿈치 접지 시 이제 무릎의 등급별 영향적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교 조건과 그 다음에 무릎 굴곡 각도 교정 최소 및 최대 장력 수준을 보조기 사용 시 1.5도에서 2.3도 정도 더 컸습니다. 이제 보행 속도는 교정과 수준 관계없이 보행 속도가 이제 높아졌으며,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무릎 내전 모멘트가 외반 유도 보호대가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수직 반발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 그 선이 이제 보호대를 갖다가 이제 착용을 한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걸었었을 때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제 결과치를 보자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키가 여기 보시면 155, 160, 155, 170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증가가 될수록 이게 빨간색 보호대에 이제 착용을 했었을 때 감소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외반 교정 효과는 눈에 띄게 효과는 없었으나 키가 작을수록 미세하지만 외반 교정 효과가 더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무릎이 건강한 참가자의 경우 외반 보조개 걷는 동안 다양한 KM 측정 감소시키지 않았음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신체 키는 이제 조절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외반 무릎 보호대의 잠재적인 신경 생체 역학적 효과와 이런 효과가 신체 높이에 따라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는 효과적인 무릎 보호대를 갖다가 설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사견이기는 한데,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타내는 결과의 의견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조기 임상 적용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는 추론을 봤었을 때, 이제 기존 끈으로 잡아당기는 형태의 외반 교정 보호대는 이제 길이도 이제 동의는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보호대가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둘레만 가지고 이제 그 X 스몰부터 이제 뭐 X 라지까지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이 사용자마다 효과가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키별로, 키가 이제 작으신 분들이나 이제 키가 크신 분들에 따라서 또 사이즈별로 약간 이렇게 선택을 했었을 때 뭔가 이제 옵션이 좀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 이제 입각기시 키가 증가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결과는 기존의 서양인들의 체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 OA 그 퇴행성 관절염 보호대가 한국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개인의 맞춤 제약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이론부터 이제 연구 논문까지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영어로 된 논문을 번역기로 돌리면서 임상운동학과 의학 용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이 내용이 이제 정확하다고 이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오 정보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소 지루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은 이번 영상을 통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보호대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에 대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구매에 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뭐 연구 논문이나 있으면은 같이 또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